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시보드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대시보드라는 것은 앞에서 만들었던 차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의미 있는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화면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내용은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역별의 B샵과 B샵 외의 매출 구성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연도별로 볼 수 있고, 또 각각 사업소별로 나눠 볼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역을 선택을 하면 이 각각의 납품처 지역별로 B샵과 B샵이 아닌 곳의 매출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도넛 차트가 하나가 보이고요. 또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하나가 보일 겁니다. 이 두 종류를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텐데, 이거는 태블로에서 만들 수 있는 표를 응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필터로 쓰는 거라서요. 저희는 오늘 이 표까지 이렇게 세 종류의 화면을 만들어서 이 대시보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오늘도 강의 제목과 동일한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원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새 통합 문서를 눌러서 통합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도넛 차트부터 그려볼 건데요. 도넛 차트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런 자세한 설명은 조금은 건너뛰고 그냥 빠르게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대로 B샵과 B샵이 아닌 것들을 기준으로 도넛 차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B샵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 매장 형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미리 정리를 해서 B샵과 그 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묶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출액의 비율로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표현 방식의 원형 차트 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넛 차트로 쓸 거기 때문에요. 먼저 저는 색상을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B샵과 B샵 외에 있는 색상을 오늘은 저는 이 녹색, 주황색, 청록색 이걸로 고를 거고요. 그래서 B샵은 노란색, B샵 외에는 여기 있는 이 하늘색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도넛 차트를 만들 때 레코드 수를 축으로 활용을 해서 이중축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레코드 수를 열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측정 값을 최소값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이 최소값 레코드 수라고 되어 있는 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해서 옆에다 가져다 두고요. 뒤에 있는 것에서 선택을 해서 이중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체크를 해서 축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위에 있는 축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을 눌러서 축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이중축 동기화를 체크를 해서 축이 바뀌었을 때 같은 범위에서 서로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머리글 표시와 도구 설명의 포함을 모두 해제를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넛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크기가 지금 좀 작은 것 같으니 저는 이 크기를 전체에서 조금 키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작으면 보기가 좀 그러니까요. 이 정도 수준으로 키워놓고 다음에 맞춤을 전체 보기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마크 카드의 두 번째 최소값 레코드 수 2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합계 조각의 합계를 빼서 없애주고요. B샵 부분도 밖으로 끌어서 없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크기 표시로 되어 있는 합계 매출액을 레코드 수를 끌어서 그 위에다 올려서 레코드 수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주면 이런 식으로 도넛 차트가 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도넛 차트에 우리가 이거는 B샵 그리고 이거는 B샵 외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여서요. 조금 더 알기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집어 넣을 건데요. 이 위에 있는 최소값 레코드 수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이 B샵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끌어서 레이블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B샵과 B샵 아닌 것들로 레이블이 텍스트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매출액을 표시를 해볼게요. 매출액을 레이블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을 퍼센트로도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퀵 테이블 계산의 구성 비율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숫자 서식으로 가서 백분율의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출액을 끌어다가 레이블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원래 있던 합계 매출액은 이렇게 퍼센트 계산이 되고 두 번째 매출액은 실제 금액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매출액이 먼저 보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보기가 편하니까요. 이 두 개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합계 매출액도 1의 자리까지 다 표현하는 것보다는 100만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숫자 서식에 가서 숫자의 단위를 100만 단위로 바꾸고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둡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우리가 도넛 차트를 만들어 봤고요. 이 도넛 차트가 연도별로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매출 연도를 끌어다가 필터에다가 두고요. 이렇게 필터가 생기면 좀 컨트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칸 목록으로 바꾸고 그러면 2010년도 하나만 선택이 됐죠. 그럴 때 이 시트의 이름을 2010년의 의미로 2010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데 2011년과 2012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탭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동일한 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요. 얘는 이름을 2011년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필터는 2011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복제를 해서 2012년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도넛 차트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사업소별의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 워크시트를 클릭을 해서요. 우리가 그릴 막대 그래프를 처음부터 그려볼 건데요. 사업소별로 매출액이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이렇게 가로 형태의 막대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하고 표현 방식에 있는 이 막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보기로 미리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B샵과 B샵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색상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태블로는 하나의 워크시트에 이전에 다른 색상 구분을 미리 사용한 게 있으면 그 색상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서 B샵 구분을 색상 위에다 올려놓으면 앞에서 설정한 우리가 정했던 색깔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이게 각각 전체 이 경기사업소 대비 몇 퍼센트인지는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매출액을 끌어다가 우선은 레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이 때에 퀵테이블 계산을 구성 비율로 넣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구성 비율을 보면 두 개 더해서 100%가 아니죠. 그 얘기는 이 테이블 전체에 대해서 각각이 몇 퍼센트인지를 표시했기 때문인데요. 이 표시하는 방법을 이
우리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 하나라고 돼 있으면 이걸 셀 단위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셀 기준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셀이라는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한 사업소에 대해서 몇 %인지가 표현이 됐고요. 이 %의 표현은 우리가 보기가 여러 자리면 불편하니까 숫자 서식으로 가서 백분율로 하고, 자릿수는 이번에는 그냥 소수 자릿수가 없게끔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각각 사업소가 B샵과 B샵 외에 매출 비중이 몇 %인지는 표현이 됐는데요. 이게 경기사업소하고 광주사업소하고는 기본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사업소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먼저 조금 쉬운 방법으로 계산식을 쓰지 않고 그냥 그래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겹쳐 보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이 합계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컨트롤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복사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중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점을 다시 막대로 바꿔주면 처음에 봤던 것처럼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축을 선택을 해서 축 편집으로 간 다음에 이중축 동기화라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우리가 뭐 여기서 막대로 비교해서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레이블로 적어줄 거기 때문에 어릿글과 도구 설명에서 모두 다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합계 매출액 부분에서 B샵의 구분을 빼볼게요. 그러면 이 100%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있는 막대에서는 이 구분 없이 그냥 이걸 통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합계 매출액은 더 이상 퀵테이블 계산일 필요가 없이 그냥 금액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퀵테이블 계산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해서 이렇게 원래 매출액이 다시금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숫자를 읽기 편하도록 100만 단위로 다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각 사업소별로 B샵과 B샵이 아닌 샵들의 매출 비중이 표현이 되면서 전체 사업소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졌고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매출 연도에 따라서 세 개 연도를 따로따로 볼 거기 때문에 매출 연도를 끌어다가 필터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이것의 컨트롤러를 바꿔줘서 2010년도 하나, 그리고 이름도 2010년 막대 그래프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2011년도를 또 하나 복제해서 만들면 되겠죠. 2011년도 하나, 그리고 필터 값을 2011년도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하나를 또 복제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도 모두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납품처 주소별로 필터로 활용할 수 있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새 워크시트를 열어서 거기서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보시면 시도라고 되어 있는 차원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행에다가 끌어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행정구역 시도별로 이렇게 쭉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수주 데이터라고 했을 때 수주 자료는 저희가 ERP에서 추출할 때부터 이렇게 시도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시군구의 이름까지는 ERP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데이터 의뢰를 하실 때 이런 지역명이 필요하시면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행정지역명이 어떤 건 3자리, 어떤 거는 무슨 7자리 이상이 되어서 글씨가 되게 길이가 다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2자리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좀 더 화면에서 보기가 좋겠죠. 그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 시도에서 그룹 만들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의 그룹을 만들면 결국에는 이름을 바꾸는 것과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 편집에 들어와서 그룹 만들기로 이름을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금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원래는 행정구역 전체 이름을 가져왔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행정구역 부분을 텍스트로만 사용을 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사용 범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의뢰를 하실 거라면 저희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터 이름을 전라남도 풀네임이 아니라 전남 같이 약어로 데이터를 추출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 행정구역명이 원래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으로 표현이 자동으로 그 텍스트를 보고 태블로가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추가명으로 돼 있을 때는 태블로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는 이런 행정구역을 지도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래 있던 행정구역명을 그룹 만들기를 통해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는 작업을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정구역명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창을 닫으면 여기에 시도 이름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생겼고요. 이거를 끌어다가 열 위에다가 올려놓고 행에 있는 시도를 빼면 앞에서 보셨던 거 대시보드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2자리의 행정구역명이 가로에 열 방향으로 나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태블로가 그냥 ABC라는 것만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시도 이름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텍스트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시도 이름 수정으로 가서 머리끝 표시를 해제를 해주면, 그리고 도구 설명에 포함도 해제를 해줄게요.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모양의 가로 열 방향으로 행정구역명이 나열된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보기로 일단 세팅을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보는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시도의 이름 수정으로 가셔서 정렬을 누른 다음에 그 먼저 보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세팅을 해줄 겁니다. 정렬 기준은 수동이라고 두고요. 말 그대로 수동으로 위치를 조정해 줄 건데요. 서울을 가장 위에,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부산 정도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역의 순서로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만 한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사용할 모든 요소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만들었던 도넛 차트 3개와 막대 그래프 3개, 그리고 지금 만든 이 표까지 활용을 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드는 탭을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새 대시보드라는 것을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는 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만들었던 시트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을 옮겨서 이 대시보드를 꾸며주는 건데요. 가장 먼저 해줄 일은 우리가 여기서 크기를 이렇게 데스크탑 기본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일반 데스크톱이라고 되어 있는 것, 요 크기로 변경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제목 표시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꿔줄 거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앞에서 보셨던 화면에서 보면은 연도별로 2010년, 11년, 12년도가 이렇게 가로 배열이 되어 있고 위아래로 도넛 차트,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보였었죠. 그 순서를 만들 건데요. 가장 먼저 2010년도의 도넛 차트를 끌어다가 여기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범례들은 더 이상 저희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체를 다 대시보드에서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끌어다가 놓는데요. 이때는 요 2010년과 동일한 크기인데 오른쪽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해준 상태에서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동일하게 생성된 이 범례 표시들은 닫기를 해서 대시보드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2년도도 놓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2011년도에서 옆으로 놓여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긴 범례 표시는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대시보드 안에 3개의 연도의 도넛 차트는 들어왔는데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경계선을 끌어서 일정하게 바꿔주면 되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끌다가 이렇게 자석처럼 끌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이 지금 대시보드 안에 워크 시트가 3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등간격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위치에다가 놓으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리는 지점에 위치를 해 놓으면 동일한 간격으로 2010년, 2011년, 2011년, 12년이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다가 막대 그래프를 놓아야 되는데요. 각각 하나를 따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도넛 차트 위에 전체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위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라고 되어 있는 객체를 끌어다가 이렇게 전체 대시보드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다라는 표시가 되었을 때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2010년 막대를 끌어다가 이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그러면 또 이런 범례가 생겼는데 얘는 역시나 닫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막대는 이 2010년도 막대 우측에 놓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놓아주고 또 생긴 범례는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막대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옆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표시된 범례는 닫아줍니다. 그러면 조금 미세하게 지금 도넛 차트하고 막대 차트의 위치가 가로 길이가 조금 안 맞는데, 이거는 이렇게 역시 끌어다가 놓으면 같은 위치를 자동으로 태블로가 잡아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범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시트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는 해놨었는데, 사실 2010년도 밑에 2010년도 막대가 있는 거니까 이 막대 그래프의 이름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 있는 기타 옵션을 클릭하면 제목에 체크되어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체크를 해제해 주면 제목이 사라집니다.
다른 연도도 마찬가지로 다 제목을 숨기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대시보드 안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가 이렇게 3개의 열로 표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 시트 7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역 구분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올려다 놓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이 대시보드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과 이 도넛 차트 사이에 공백을 만든 다음에 그 공백 안에다가 넣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태블로의 대시보드 작업을 하실 때 좀 유의해 주셔야 될 점은 이런 식으로 큰 틀을 구성을 먼저 하고 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정이 가능한 그런 대시보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는 이 가로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끌어다가 대시보드 제목과 도넛 차트 사이에다가 넣어주고요. 지금 좀 크게 생겼는데 이렇게 클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의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한 요 정도, 일단 요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 7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좀 전에 만들었던 가로 개체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도 제목 시트 7이라는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제목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범위에 대해서 지역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범위로 볼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 요만큼은 그냥 공백으로 두고 이걸 좀 더 촘촘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실제로 조작을 하는 데는 더 좋겠죠. 그래서 이 가로라고 되어 있는 개체를 끌어다가 여기 이 표 사이에, 표의 왼쪽 부분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때의 폭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서 실제 얘는 공백이고 이거는 표인데 이 표의 크기가 이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 크기에 가득 찰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줄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위에 높이도 사실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줄여줄 거고요. 이렇게 조금 더 줄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도넛 차트가 지금 거의 꽉 찼는데 사실 요 밑에 있는 이 막대 차트는 이거보단 조금 작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의 범위를 조금 이렇게 늘려서 도넛 차트가 조금 더 자세히 보이고 막대 차트는 부수적으로 보이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역명들을 클릭을 했을 때 얘가 필터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을 해줄 건데요. 먼저 이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필터 깔때기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이 시트를 전체의 필터로 쓰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렇게 지역명을 클릭을 하면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텍스트보다는 구분을 하기 위한 좀 굵은 텍스트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삼각형을 클릭해서 제목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서식을 태블로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나눔 고딕으로 바꾸고 크기는 조금 줄이되 볼드한 글씨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나눔 고딕의 12 폰트의 볼드 정도여도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제목들도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지금 대시보드는 구성이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 1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유통망별 B샵의 매출 비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시보드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B샵 매출
비중추이라는 제목으로 바꿔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봤던 대시보드의 형태로 다 만들어졌고요. 제목이 조금 가는 것 같아서 이 제목도 서식을 편집을 해볼까요? 이때는 우리가 얘를 제목으로 놓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제목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누르면 다시 한번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글씨 역시도 나는 고딕으로 하고 붉은 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굵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폰트 크기를 16 정도로 한번 줄여볼까요? 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